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좀 영화에 나오는 그 양아치 두목, 양아치 두목 같이 좀 보이려고 이렇게 안경을 쫙 쓰고 나왔습니다. 좀 두목처럼 그렇죠? 좀 보이죠? 오늘은 그 뭐 이렇게 폼은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은 또 별것도 아니에요. 조치원에 사시는 어느 여자분이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그 어혈이 생기는 이유가 뭐고 어혈이 왜 생기냐 이게야. 어혈이 생기는 뭐 이유들이 있나요? 라고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어디라고 해서 동네가? 그랬더니 조치원이래요. 그럼 조치원에서 하지 왜 서울까지 전화하냐고. 에? 서울도 바쁜데 서울 인구가 지금 1200만이라고. 그 조치원 인구도 별로 안 되는데 거기서 물어보지 왜 여기까지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또 그 양반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러면 여기 이건 뭐 하려고 써놨냐 이게야. 그 내가 폼이지. 그 자기도 폼으로 한번 전화해봤대. 그 내가 웃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자분이 질문하신 어혈이 생기는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혈이 생기는 그러한 원인들은 제일 먼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수축이 됩니다. 혈관이 수축되면서 모든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 그것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거기서 각종 어혈들, 찌꺼기들이 순환되면서 배출돼야 되는데 그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혈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과로입니다. 너무 힘들어도 우리가 일을 너무 심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서 쭉 뻗는다고 그러죠. 쭉 뻗어버립니다. 상리 활성 물질이 나오질 못해. 힘들어서. 그리고 영양실조도 어떤 혈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 조화가 깨지는 거죠. 어쩌면 오장육부의 조화와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빈곤국에는 장수자가 없습니다. 영양실조 환자가 많을수록 장수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가 발생되지 않도록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는 것도 어혈 발생을 줄이는 그러한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균 침투입니다. 세균이 침투되면 우리가 되게 항생제 약을 씁니다. 세균이 침투되면 그 세균을 잡으려고 백혈구가 확 증식이 되죠. 그래서 싸웁니다. 그 죽은 것도 어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항생제를 쏘면 그냥 좋은 이러한 세포와 나쁜 그런 균세포도 전부 죽습니다. 그것이 어혈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병원에 감기 걸려도 뭐 조금만 어때면 가서 항생제 맞고 그럽니다. 그것이 어혈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 그냥 의료보험 된다고 냅다 가서 찔러대고 맞고 그렇습니다. 그게 병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 담배를 피면 니코틴의 이런 흡입이 되죠. 이것이 호흡기를 오염시켜서 암을 유발시키고 혈액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또 연기와 니코틴을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담배 피시는 분들 보면 요 연기가 이렇게 나가면 괜찮은데 이게 다시 콧구멍으로 들어가요. 빨려 들어갑니다. 그게 보다 자라인 것처럼 이렇게 해요. 이러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자극이 된다는 좁아집니다. 좁아지면서 몸 안에 산소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역시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염된 환경입니다. 살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거, 에어컨에서 나오는 거, 또 자동차 바퀴 브레이크 밟을 때 그 타이어 타는 거, 아스팔트 그 오염, 뭐 배기가스 오염, 식당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닭튀김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염물질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집에서 세제 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머리 감는 그 샴푸 전부 다해. 다 오염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액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과식과 운동 부족입니다. 불순물이 과잉돼서 이걸 뽑아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신장과 간 기능이 저하되면 불순물을 해독하고 분해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덟 번째는 각종 약물 복용으로 한 약해입니다. 약해. 약으로 인한 폐해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항생제, 방부제, 진통제 전부 다 혈액 오염의 원인입니다. 이런 약물로 인해서 또 오염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항히스타민제나 항우울제, 고혈압약 이런 것들은 눈물 생산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눈이 흐려지고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은 눈물 구성 성분이 달라지면서 눈물의 증발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해지죠. 그래서 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또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항생제나 방부제, 진통제 이런 약은 가능하면 안 먹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또 별도로 약을 끊어야 산다 뭐 이런 내용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아홉 번째 타박상이나 상처가 자주 나는 사람도 우리가 멍이 시퍼렇게 들죠. 이게 밖으로 나오면 되는데 속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혈해요. 그게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멍이 든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몸속으로 스며들어서 어혈되기 때문에 이걸 부항사혈로 뽑아내야 되는데 또 부항사혈을 터부시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결국 다 병. 진작 할 걸 라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쇠고기 같은 이런 포화지방산을 자주 먹어도 이런 문제가 됩니다. 초식동물은 대개 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고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고기가 포화지방산이 훨씬 많습니다. 또 소고기의 녹는 온도죠. 그것이 돼지고기보다 약 10도 정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모세혈관을 막는 포화지방산들은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 뭐 먹고 살 게 별로 없죠. 보니까 먹고 살 거라고는 그냥 우리 고유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젓, 젓갈류, 그리고 밥과 김장김치 이게 보약입니다. 그럼 또 매일 그것만 먹냐 이게 아니죠. 다른 음식을 먹되 피를 맑게 하는 대책을 수립하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체질에 맞는 생식입니다. 일단 어떤 생식이든 생식이 좋아요. 생식 중에 이왕이면 동가홍상이라고 이왕이면 내 체질에 맞게 내 병증에 맞게 먹자. 그게 이 체질별 식이요법 오행생실험 체질별 식이요법을 하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이와 병행해서 부항사혈로 몸 안에 어혈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몸 안에 나쁜 노폐물들은 수성인 것은 소변으로 나가고 유성이나 휘발성인 것은 코호흡으로 또는 피부호흡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찌꺼기가 남습니다. 잔여물이. 그런 것은 등가죽에 또는 폐 이런 부항사혈로 나쁜 어혈들을 제거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을 따뜻하게 하면 이런 어혈들이 순환이 빨라지면서 배출이 되는 거죠. 근데 발이 차가우면 절대 어혈은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에서 질문하신 여자분, 생식을 하든 부항사회를 하든 발을 따뜻하게 하든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 개를 동시에 하면 무식한 말로 있지마, 왔다시, 웜에 좋은 거, 최고랑 깨,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기 때문에 밖에서 운동을 할 때 맨발로 걷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신을 자극하기 때문에 발에는 63개, 63곳에 이런 반사구가 있기 때문에 맨발로 걷고 뛰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극되면서 근육에 파동이 생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혈관 내벽에 붙어있던 이런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떨어져 혈액순환이 되면서 노폐물이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몸이 따뜻해지고 정상 체온을 가지면서 이런 건강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 체질에 맞는 생식을 하면 더 좋고, 생식이 좋고, 부항사회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하고 세 번째는 발을 따뜻하게 족욕, 또 뭐죠? 반신욕, 그 다음에 경침베개받기, 발목 펌프, 맨발로 다니기, 어떤 것들이 좋아요. 발을 따뜻하게 하고 발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 좋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좀 이렇게 자세가 좀 나옵니까? 뭔가 좀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치원에서 질문하신 어느 여자분의 이야기, 왜 거기서 전화했냐 그래서 했더니 폼으로 전화했다라고 하신 분, 아주 유머러스해서 좋았습니다. 오늘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꼭 실천하셔서 건강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에 답변이 됐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찝찝한 내용으로, 또 자세가 양아치 두목의 형님 같은 모습으로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